컨템포러리 아트가 아무리 개념 상실하고 막 나간다 하지만 이건 좀 선을 넘는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프 쿤즈, 데미안 허스트와 함께 미술계 어그로 3대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작가죠.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2011년작 LOVE입니다. 이 작품 본 적 있으시죠? 2019년 마이애미 아트바젤에서 12만 달러 1억 5천만 원에 팔린 박스 테이프로 벽에 붙여놓은 바나나인데 같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2011년 밀라노시는 작가 카텔란에게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평소 파시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즐기던 카텔란은 이 작품을 제안하게 되는데 손가락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의 이 작품은 파시스트의 경례하는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뺀 나머지 손가락을 잘라버린 형태입니다. 작품이 그렇다면 여러 군데 후보지 중에서 2차 대전 당시 파시스트 정권의 상징이었던 지금 보시는 팔라조 메자노테라는 건물이 위치한 아파리 광장에 작품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밀라노시와 작가 모두 합의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팔라조 메자노테라는 건물이 지금은 증권거래소로 쓰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2008년 금융위기를 가져온 금융계 증권맨들에게 손가락 욕을 날리는 것 같아서 거래소 건물에 근무하는 증권맨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 측은 이런 쓰레기 같은 작품을 우리 건물 앞에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 하지만 이번에 밀라노 문화계가 앞장서고 나서서 철거 요구에 강력히 반발하게 되고 당시 곧 선거를 앞두고 있던 밀라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 레티치아 모라티는 요거 잘 써먹으면 곧 있을 선거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겠다 싶어서 자신은 밀라노가 세계 컨템포러리 아트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작품 철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작가 카텔란은 작품이 현재 위치에 영구 전시되게 해준다면 작품을 아예 밀라노시에 기증하겠다고 기름을 확 부어버리는데요. 시당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작품 처리를 놓고 결국 밀라노시 의회는 표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부 시의원들은 여기에 불참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어가는 동안 작품을 지키자는 시민의 온라인 서명이 1800명을 넘어가게 되고 시장 모레띠는 자기가 재선이 되면 작품을 일단 1년 더 이 자리에 전시하겠다는 승부수까지 던지는데 아쉽게도 모라띠는 재선에 실패하게 되지만 그 뒤로 2명의 시장을 더 거친 지금까지 작품 LOV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작품 타이틀이 왜 LOV 러브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작가 카텔란은 이탈리아어로 자유, 증오, 응징, 영원의 머리 글자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예술작품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계산해 가면서 박터지게 싸워대는 모습이 추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무슨 공항이나 기차역도 아니고 예술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밀라노의 분위기가 역시 문화도시답다고 해야 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밀라노에 1년에 2번 이상은 오는 것 같은데 저 손가락이 저 자리에 계속 있게 되는지 아니면 쫓겨나는지 쭉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덕한 크림 한 숟갈 때려 넣은 나폴리 스타일 에스프레소 한잔 하고 오늘도 작품 찾아 나섰습니다. 밀라노 시내 비아 세나토입니다. 숙소에서 버스로 5정거장 정도 왔는데요. 두오모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밀라노 중심가에서 약간 벗어난 곳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초현실주의의 달가 호안미로의 1976년작 마더 오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호안미로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 작품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대가의 작품답게 생긴 게 아주 기괴한데요. 코끼리 다리에 툭 튀어나온 눈은 무슨 새우눈 같기도 하고 뭐 저게 눈인지 모르겠지만 얼굴 전체가 새 부리 같기도 하면서 가슴은 또 왜 뒤에 달린 건지 뭐가 어머니라는 것인지 도대체가 애매한데 우브라는 타이틀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브는 프랑스 극작가 알프레드 자리의 1896년작 우브 로이, 우브 왕이라는 정치풍자 희곡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극중에서 우브는 폴란드 왕의 측근이지만 왕을 죽여 권력을 탈취하고 폭정을 일삼는 탐욕스러운 인물인데 우브가 왕을 죽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우브의 어머니인 마더 우브이고 그 마더 우브를 미로가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왼쪽이 우브이고 오른쪽이 마더 우브입니다. 극중에서 우브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저속하고 식탐 많고 실속 없이 거창하고 부정직하고 어리석고 고지식하고 탐욕스럽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사악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로의 작품이랑 좀 닮았나요? 당시 많은 스페인 작가들
작가들이 그랬듯이 미로 역시 독재자 프랑코와 파시즘을 비판하는 많은 작품을 제작했고 여기에 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미국 UCLA 캠퍼스와 스페인 마드리드 카스텔라냐에 위치한 야외 조각공원에도 약간은 다르게 생긴 마더 우브가 설치되어 있고 우브를 패러디한 많은 판화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작품이 설치된 장소가 또 아주 드라마틱한데요. 팔라쪼 데 세나토라는 이 건물이 지금은 정부 기록물 보관소로 쓰이고 있지만 18세기에는 당시 밀라노 공국을 점령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제국의 총독부로 쓰였습니다. 악독한 점령국의 청사 앞에 세워진 탐욕스러운 폭군의 형상, 완전 빌런 콤보인 셈인데요. 점령국 횡포의 거점이었던 건물이라면 밀라노 사람들에게 그닥 보기 즐겁지 않은, 저 같으면 꼴도 보기 싫으니 확 쓸어버리지 않을까 싶은데 한술 더 떠 그 앞에 탐욕스러운 독재자의 기괴한 모습으로 한 작품 마더 우브를 설치해서 또 하나의 얘기거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밀라노 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에 나오는 먹개비처럼 입을 딱 벌리고 서 있는 마더 우브를 둘러보면서 그 모습이 한없이 탐욕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저렇게 모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것 같은 기세로 다양한 문화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밀라노를 이태리 최고의 도시로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거 또르텔리니 콩크레 말하는 거 이제 좋아하는 건데. Caffè? 야, just un caffè. Prego. Grazie. No, no, guarda, io tranquillo, era solo quegli spritz lì perché sennò hanno detto che avevamo fresco. Grazie. 밀라노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패션위크 때문에 동네가 북적북적했는데 이젠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무슨 기계부속 같기도 하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함 같기도 한 게 뭔가 밀라노랑은 어색한 것 같은데요.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예술가 아르날도 뽐모도리의 1980년작 디스코 그란데 큰 원판입니다. 이게 딱 봐선 뭔가 좀 애매한 느낌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의미를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흔히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간을 패러디했다고나 할까요? 같이 놓고 보시면 원형과 팔, 다리, 머리 5갈래의 분할이 다빈치의 작품과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 뽐모도리에게 다빈치의 황금 비례 따위는 없습니다. 완벽한 원은 쪼개져서 무슨 피자 조각처럼 보이는가 하면 원반 중심으로부터 복잡한 기계장치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드러나는 게 기계인간, 사이보그적인 느낌에 좀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아마도 작가는 현대의 인간은 르네상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해버린 존재이고 그 중심에는 기계 문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는 어디까지나 5,600년 전, 그것도 서양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21세기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지금 황금비례 운운하며 떠드는 게 시대착오적이긴 합니다. 사실 이 작품은 바로 옆 동네 비제바노에 세워졌다가 동네 분위기와 안 맞게 너무 현대적이라고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이곳 밀라노로 피신을 오게 된 것인데요. 뭐 기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라니까 한번 갔다 봐야죠. 여기가 비제바노의 중심지라는 두칼레 광장입니다. 동네가 고풍스럽긴 한데 뭔가 굉장히 낡아 보이네요. 여기 어디쯤 작품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차라리 작품이 있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밀라노로 돌아와서 작품 디스코 그란데가 설치된 이곳 피아짜 메드라는 두오모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이지만 의외로 관광객이 없습니다. 두오모란 갈레리아에서 관광객들에게 기가 쪽쪽 빨리셨다면 이곳으로 와서 작품 앞 벤치에 앉아 작품 구경하면서 좀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자잘한 구경거리들도 있고 연결된 길 비아 제롤라모 모노레를 따라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시면 바로 브레라입니다. 밀라노는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뭐든 가리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먹는 문화적 식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포용성 때문에 밀라노가 지금 이태리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른 도시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내다 버리다시피 한 작품을 가져와서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마냥 자랑스럽게 내놓는 곳,
하지만 그 뻔뻔스러움조차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곳, 여기는 밀라노입니다. 거리 곳곳이 최신 유행으로 넘쳐날 것 같지만 만들어진 지 100년이 다 되어가는 전차가 아직도 덜컹거리며 다니는 곳, 여기는 패션의 도시 밀라노입니다. 귀엽게 물을 내뿜는 분수들 사이로 실매듭이 보이는데요. 길 건너편으로 뚫고 나와 바닥에 꽂힌 바늘은 도로로 나누어진 광장을 하나로 꿰매 버리려는 듯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물건을 엄청난 스케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작품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죠. 클라스 오덴버그와 그의 아내 부르겐의 2000년작 바늘, 실, 그리고 매듭입니다. 이 작품은 실과 바늘이라는 소재 자체도 흥미롭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나면 더욱 꿀잼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이곳은 밀라노 시내의 기차역 중 하나인 카도나역 광장입니다. 밀라노 북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항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밀라노를 방문하는 사람들, 특히 밀라노 메인 공항인 말펜사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은 꼭 이곳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바로 옆에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르체스코 성이 있고 두오모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기차역을 나서게 되면 한눈에 보이는 바늘과 실이 내가 지금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와 있구나 하고 한방에 느끼게 해줍니다. 작품에 쓰인 빨강, 초록, 노란색은 그냥 보기 예뻐서 사용한 것이 아닌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밀라노 교통유지 중 한 곳이고 특히 지하철 환승역으로 바쁜 곳인데 보시는 빨강, 초록, 노란색은 밀라노 지하철 노선의 상징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밀라노 지하철 노선도인데요. 작품에 쓰인 세 가지 색으로 구분된 걸 볼 수 있죠. 작가 오덴버그는 인터뷰에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늘과 실은 지하터널로 다니는 기차를 은유한 것이라고 했는데 패션의 도시를 나타내는 바늘과 실이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기차처럼 땅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상황, 여기에 지하철 노선의 색깔까지 작가 오덴버그와 부르겐의 스토리텔링이 기발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도 마치 실이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이 느껴지게 하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순간 저절로 탄성이 나오는데요. 오덴버그와 부르겐의 작가적 상상력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작품 주위를 한참 동안 서성이면서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같은 작가의 1976년작 클로스핀과 연관시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물체를 하나로 붙여놓는 집게를 통해 화합과 연결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작가의 의도처럼 이 작품 바늘, 실, 매듭에서도 서로 떨어져 있는 천을 하나로 꿰매어버리는 바늘과 실을 통해 또 하나의 화합과 통합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저만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밀라노 피아자 델 까미네에 설치된 폴란드 작가 이고르 미토라이의 그레이트 투스칸입니다. 워낙 해설이나 비평도 없고 컨셉도 어려운 작가의 작품이라 영상을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고르 미토라이, 약간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파괴된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미토라이의 작품 세계는 부서진 그리스 조각상과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소품들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미토라이의 작품 스타일이 워낙 포스트 모던해서 작품에 대한 뭔가 명쾌한 해석이 없고 논란도 많지만 그만큼 얘기거리도 많습니다. 보고 계신 작품 그레이트 투스칸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서져 버렸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토르소에 배를 뚫고 나오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여성의 상반신, 작은 창문처럼 뚫린 심장 부분의 역시 알 수 없는 두상 등 볼수록 궁금증을 들게 하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작품의 제목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목이 그레이트 투스칸, 그러니까 투스카나의 위대한 인물이란 얘기이고, 그렇다면 혹시 미켈란젤로를 뜻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요. 작가 미토라이는 한동안 우리가 잘 아는 보테로의 권유로 토스카나 지방의 작은 도시, 조소 예술의 성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죠. 피에트라 산타에 작업실을 차리고 작품 활동을 했었고, 피에트라 산타는 또 미켈란젤로가 한때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곳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을 테고,
그렇다면 그레이트 투스칸이 미켈란젤로를 뜻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몇몇 전문가들도 미토라이와 미켈란젤로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보시는 작품 그레이트 투스칸의 경우 미켈란젤로의 미완성작들과 비교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갈비뼈를 뚫고 나오는 여성의 토르소나, 특히 심장 부분에 위치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는 네모상자 안의 두상이 지금도 학계에서 뜨거운 이슈인 미켈란젤로의 성 정체성을 은유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토라이가 이래저래 작품 그레이트 투스칸을 통해 미켈란젤로를 오마주하려 했던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재밌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품을 사정없이 토막내는 미토라이도 입술 부분만은 남겨놓는다는 것인데, 작품 속의 입술은 미토라이 자신의 입술을 옮겨놓은 것이고, 이 입술이 미토라이의 사인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미토라이의 작품을 대하면 왠지 처참한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태리 스타일로다가 밤 10시가 넘어서 저녁을 먹고 컴컴할 때 다시 찾은 작품은 처참함에 허무함이 더해져 공포감까지 들게 할 정도였는데요. 거기에 그리스 조각상 본연의 미적 요소는 처참함과 허무함, 아름다움이 동시에 다가오는 묘한 기분마저 느끼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다치게 하고 고통과 고문을 주는 양날의 칼과 같은 모호한 개념이다 라는 작가 미토라이가 했던 정말 모호한 말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